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조태영 의원님을 모시고 그냥 교회 오빠 같으신 면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핵 보유국이 얘기하고 있는 핵무기 사용 독트린입니다. USB를 보려면 판돈을 걸어라.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초선들이 만들어가는 방송 약체들의 이영입니다. 자, 오늘 새로운 또 인물이 오셨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최강 약체가 아닐까. 조태영 의원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태영 의원님은 외무고시를 보시고 유엔에서도 근무하시고 미국 대사관, 태국 대사관, 아일랜드 대사관, 호주 대사관에서 근무하셨어요. 좋은 데선 다 하신 거 아닙니까? 이라크만 빼고요. 아니 거기에다가 아일랜드랑 호주에서는 대사를 지내셨어요. 그러면 잉글리시가 엄청나게 유창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옥스퍼드대에서 또 외교관 과정을 수료하셨어요. 그냥 교회 오빠 같으신 면이 있는데 제가 이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국가안보실 제1차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외교부 1차장, 대통령 비서실에도 근무하셨어요. 자, 오늘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들어서고 나서 동아시아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여러 가지 외교 역학 상황이 변화될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많은 것들을 묻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신년이 되거나 이렇게 정권이 크게 미국 같은 경우 대통령이 바뀌면 막 몇 주 정도 이 새로운 행정부는 기존 행정부랑 뭐가 다른지에 대한 것도 전망을 하고 또 우리 주변국인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용한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1월 20일 날 했는데요. 네네. 뭐 그런 날이 있습니다. ABT다. 네. Anything but Trump다. 라고 하는데 이제 트럼프가 했던 정책을 다 뜯어 고친다는 것이죠. 네네.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는 정책은 국내 정책이든 대외 정책이든 완전히 달라질 거로 생각을 하고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 어떤 식의 일을 할 거냐고 따져봤을 때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가 좀 알던 미국, 너무나 돈 계산만 하지 않고 원칙과 규범과 일관성을 따지는 미국, 특히 우리로 봐서 중요한 거는 동맹국의 의견을 경청하는 미국이 돌아왔다. 바이든 대통령 본인이 이제 미국이 세계에 돌아왔다. 또 미국에서 외교가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외교 분야는 사실 국민들이 평상시에 잘 접하시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방식을 바꿔서 세 분한테 국민들을 대표해서 정말 이것만은 좀 알고 진실도 알고 실체도 알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트럼프 대통령은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짐작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게 이제 북핵 문제인데 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할지 몰랐다 하는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잘 알고 지내던 미국 정부 관리가 있는데 백악관에서 근무를 했어요. 자기네들이 트럼프 행정부 첫 해인데 이렇게 모여서 무슨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밖에서 들어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트위터를 올렸다. 그래서 다들 나가서 봤답니다. 보고 그때까지 했던 회의를 다 덮고 새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국정이 운영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의 의견을 중요시 여길 거다. 그럼 동맹국 정부의 의견일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동맹국 정부의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아까 북핵 문제를 지금 물어보셨는데 북핵이 제가 보기엔 ABT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될 거예요. 지금 바이든이나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최측근인 블링컨 국무장관이 했던 얘기를 보시면 이게 완전히 180도 바뀌겠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3번 정상회담 했는데 무의미한 일이었다는 얘기를 했고요. 지난 트럼프 4년 동안의 북핵 문제는 북한의 위협은 늘어났다.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에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즉 트럼프 때는 정상회담 이벤트를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상회담 이벤트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때는 사실은 진정한 비핵화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이든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는 북핵 외교를 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마도 3, 4개월의 정책 검토 과정을 거쳐서 진정한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는 어떤 방법 내지는 조건을 담은 미국의 협상안을 만들어내고 북한하고 대화를 하자고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김정은이 정말 핵 포기를 할 생각이 있으면 대화가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대화가 잘 되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북핵이 나오니까 원전 이야기도 같이 나오는데 그 이제 USB 이제 그 도보 다리에서 줬는지 그 평화의 집인가 거기서 줬는지 말은 약간씩 왔다 갔다 합니다만 건네준 USB 가지고 자꾸 말이 많은데 그 외교사에서 이렇게 그 USB를 이렇게 주고 이런 게 흔히 있는 일인가요? 언뜻 생각하면 저희들 어디 첩보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장면 같아요. 맞아요. 흔치 않은 일입니다. 흔치 않은 일이고 다른 나라에서 USB를 주면 첫 번째로 하는 일은 우리 보안부서에서 우리 이영 의원님 계십니다만 우리 보안부서에서 혹시 거기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검사를 하는 것이죠. 모든 뭐 국가기밀을 국민이 알 필요는 없는데요. 뭐 보안 등급에 따라서 이게 사회 문제화되면 어느 등급까지는 이 사실관계 증명이 되거나 해야 되는 프로세스는 없나요? 그 USB를 이제 넘겼다는 거죠. 북한에. 그러니까 김정은하고 북한 사람들이 봤겠죠. 그 다음에 미국에도 똑같은 걸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다 봤겠죠. 이쯤 됐고 국민들의 관심이 생겼으면은 국민들께 당연히 투명하게 설명할 의무가 그런 정부한테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그걸 보려면 뭘 걸어라. 아니 무슨 USB를 보려면 판돈을 걸어라. 아니, 국민을 대상을 뭐 흥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야당이 어떤 요구를 타당하게 하면은 그거는 야당의 요구라고 보지 말고 국민들의 요구를 대면한다고 봐야 될 텐데 그걸 가지고 뭐 야당의 명운을 그러면 보여주겠다. 이게 무슨 도박판도 아니고. 진짜 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또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적인 관점에서 이제 궁금한 거는 방위비 분담금. 트럼프 때 뭐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겠다라고 심심하면 협박하듯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북한의 눈치를 안 보고 바이든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국제사회에 나가면은 웃음거리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정은이 우선 행동으로 핵무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걸 보여줬어요. 거리가 긴 ICBM도 보여줬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타겟으로 하는 전술핵도 개발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지시하면 이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요번에 그 당대에서 한 말을 보시면은 북한을 위협하지 않으면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핵 보유국이 얘기하고 있는 핵무기 사용 독트린입니다. 저쪽은 이미 핵무기 보유를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북한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말로 만일에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하면은 이 정상회담이 2000년 정상회담 못지않게 재난이 되지 않겠느냐, 참사가 되지 않겠냐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또 한미연합훈련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저희가 논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국장 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수석 대표를 한번 해봤는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을 놓고 따지니까 어렵습니다. 어렵긴 하지만은 한미 간의 기본적인 이해가 우리가 이런 돈 문제 협상을 가지고 동맹의 근간을 흔들지는 말자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한미 연합훈련은 사실은 군대가 훈련을 하지 않으면 실전이 났을 때 피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거기 철저한 게 미군입니다. 저보고 예상을 하라면 지금 100% 훈련 복원은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100% 훈련 복원을 하게 되면 김정은은 아마도 핵실험이나 도발을 ICBM 실험을 이제 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소지가 많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종전선언권이 있잖아요. 네. 사실 우리 국민적 합의도 도출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이 종전선언권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요?
그 종전선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사실은 북한도. 종전선언을 조금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족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냐면 평화협정을 맺으면 제1조에 들어갈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총 쏘지 말자고 정전을 합니다. 그만 싸우자. 그 다음에 협상을 한 다음에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조가 우리 이제 전쟁 끝냈다 하는 건데 요거를 1조를 띄어다가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뭐냐면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는데 이게 뭐 도움이 된다면 뭐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또 뭐냐면 우리 별로 관심 없는데 자꾸 뭐 한국에서 하라고 그러는데 제재 해제나 우리 이익 생기는데 좀 도움이 된다면 또 못할 것도 없다. 그래서 결렬이 됐습니다. 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협상 차원에서 종전선언의 어떤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 우리는 안보를 주인의식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종전선언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하고 별거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고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종전은 전쟁을 끝낸 건데 전쟁을 끝내고 취소를 하면 전쟁을 다시 시작합니까? 아무리 급해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럼 이게 뭐냐? 중요한 게 북한의 입장입니다. 네. 북한이 뭐라고 생각하느냐죠. 북한은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 보자면 종전선언하고 난 다음에 종전선언 했으니까 동맹이 못 필요했냐? 동맹을 끊어라. 종전선언 했으니 무슨 해구산이 못 필요했냐? 해구산 없애라. 주한미군 철수해라.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 것이죠. 뭔지도 모르는 거를 북한한테 물어봐야죠. 너희들은 종전선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하자고 하니까 어떻게 안보를 이 돌다리를 두드러겨 보고도 위험하면 건너지 말아야 될 안보를 돌다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텀벙 물에 뛰어들겠다고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종전선언이라는 말로 네. 평화가 온 것처럼 보이고자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엄청난 안보의 구멍이 뚫릴 수 있는 아니 너무 시간이 짧아서 물어볼 게 많은데 한 번 더 모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지막으로는 다시 좀 글로벌로 와서 우리 미국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아주 강력한 우방국인 것은 맞지만 지난 트럼프 때 보면 이 보호무역이랑 자국경제 이익우선주의가 너무 강했거든요. 근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도 그중에 자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코로나 때문이긴 한데 그 기조가 일정 부분 유지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바이든 행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와 뿐만 아니고 타자무역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조금 더 트럼프보다는 훨씬 더 열려져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그와 함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 특히 첨단 산업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은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속에서 한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과 미국 이 세 나라의 탐바구니 속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또 무역적으로도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들을 사실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차이가 사실 다자 무역 규범에 대한 우리 양금희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제일 크죠. 트럼프 행정부는 WTO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임명해야 될 자기 나라 사람들 임명하지도 않았어요. 패널 위원으로 다 없애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이든 행정부는 WTO를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할 겁니다. 그건 우리한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제 무역 규범 하에서 한미 통상 관계를 다루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견국인 우리가 강대국인 미국하고 통상 협상을 할 때는 규범이 있는 것이 우리한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이제 점점 경제가 이제 백신을 맞고 하면 많이 코로나에서 탈출하면서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수출 시장인 미국이 경제가 화랑이 되면은 수출이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좋기는 좋은데 있다 보면 우리는 백신이 굉장히 늦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경제는 백신은 코로나에서 탈출을 늦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의 그 호황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6개월 내지 거의 1년 정도 놓치게 될 가능성이 가장 걱정이 되고 그것이 사실은 나중에 성적표를 매길 때 과연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대처했는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것은 트럼프 정부 때보다는 훨씬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협상력을 갖고 우방국인 대한민국을 대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그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화로 해결될 수 있을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계셔서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제 생각에 북한보다 더 큰 위기는 문재인 정권인 것 같은데요. 트럼프 정부가 굉장히 좀 이렇게 다른 컬러였긴 했지만 지향점이 같았던 파트너였어요. 트럼프가 춤을 춰줬기 때문에 사실은 종전선언부터 시작해서 뭐 1, 2차 뭐 회담부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었는데 바이든 정부가 그걸 전부 다 이제는 허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프로의 세계가 앞으로 열릴 것 같습니다. 신년 조태영 의원님을 모시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변화가 대한민국과 또 북한 관계 사이에서 발생할 건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새해 첫 약체들을 마치도록 하고요. 끝날 때 국민 여러분께 힘내시라고 국민들을 향한 화이팅을 한번 외쳐주시면 저희가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해 참 힘드셨습니다. 이 설 연휴를 마치고 이제 올해를 살아나가야 될 텐데 저는 올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러가고 일상은 돌아오는,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는 물러가고 정겨운 만남이 돌아오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힘내라 그러면 대한민국 한번 외쳐볼까요? 힘내라! 대한민국!